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한번 양심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? 내가 왜 양심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됐냐면은 요즘 그 인터넷 기사를 봐도 어떤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참 잘된 재판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거 형편없는 재판이라고 그러고 하는 의견이 많이 서로 대립하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 재판 결과는 하나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정반대의 의견을 내는 이유는 뭘까요? 그래서 누구를 구속을 시켰는데 그거는 어, 왜 그 정도밖에 어떤 형량을 그 판사가 내렸는데 어떤 쪽에서는 왜 형량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 하기도 하고 어떤 쪽에 또 다른 쪽에서는 왜 형량이 그렇게 많이 줬냐고 하기도 하고 막 다툼이 있잖아요. 그래서 동일한 사안을 어, 놓고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정반대 내지는 이렇게 차이가 많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제 그 차이 나게 된 그 원인 제공을 한 거는 그 판결이었잖아요. 근데 그 판결을 한 판사는 나름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내놓은 결과가 그 판결 결과 아니겠어요? 판사 판사는 판결로 얘기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. 그- 그래서 이제 그 판사가 그 판결을 내리기까지는 그 사람도 이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자기가 재판을 할 적에는 어떤 기준으로 한다.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판사의 기준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.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. 그래서 기준이 두 개인데 법은 법전에 써 있는 글귀니까 그거는 크게 변할 것 같진 않은데 그리고 또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. 법전에 써 있으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.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거나 아니면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. 어떻게 양심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말로 들리거나 어떻게 만져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, 개념.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개념이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서로 어, 이해할 수 있는 가치, 기준 이 정도의 뜻이잖아요. 관념이라는 거는 개개인적으로 형성된 그 생각의 틀, 이게 관념이고. 그러니까 이제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양심이라는 거는 한자 뜻대로 하면 어제 양자니까 착할 양자잖아요. 착한 마음, 착한 마음. 그러니까 착한 마음으로 그 재판을 한다는 거고,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부터 왜 이렇게 양심이 없어?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왜 이렇게 상식적이지 못해? 그런 뜻으로도 통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거는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에 가까운 면이 많다고 봐요.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그 상식이라는 게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아, 다,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거죠. 그 양심은 망고 불변에 무슨 어떤 그 기준이 있거나 실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대와 지역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지거든요.
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어느 시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양심에 맞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시대에서 봤을 때는 양심과 다른 안 맞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 뭐 지역적으로도 아프리카에서 봤을 적에는 맞는 행동, 유럽에서 봤을 때는 안 맞는 행동, 또 상황에 따라서 평시 상황일 때와 뭐 비상 상황일 때 안 맞는 행동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이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정형화된 그 기준도 없고 틀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뭐 개그 콘서트에서 말한 것처럼 그때그때 다른 그런 거기 때문에 판사들이 이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는 거는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건 좀 어폐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. 거기서 양심을 뺐어야 되는데 법에 따라서만 해라. 차라리 이랬어야 되는데 그 뭐 법과 양심이라고 해놓으니까 양심이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고 뭐 시대마다 다르고 뭐 지역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뭐 멋대로 하라는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을 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 단어에 현혹돼 가지고 잘 속는다 그랬잖아요. 말에 현혹되는 거죠. 그래서 양심이라 그러니까 무슨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절대적인 진리처럼 이렇게 그 현혹돼 가지고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일 그, 그 속기 쉬운 그 말 중에 하나가 양심이라는 거예요, 양심. 난 그래서 이거 뭐 양심을 뭐 내세우면서 말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그런 뭐 상황이 온다 그랬을 땐 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. 누가 뭐 양심을 자주 운운하거나 뭐 그러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거부감이 많이 와요.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듯이 양심이라는 거는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관적으로 그 본인들 기준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그 양심을 내세운다는 거는 지금까지 내 경험해 봐서는 자기 뜻대로 한다는 거지 그게 뭐 자기 뜻과 다르게 타인을 위해서 기준을 세워가지고 한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거든요. 그래서 붕어빵에 붕어가 없잖아요, 속에. 모습만 붕어 형식이지. 그렇듯이 양심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그 말 속에는 그 안에는 진짜 뭐 우리가 기대하는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양심에 우리가 뭐 현혹돼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양심의 그 폐해랄까? 그런 말들의 폐해가 피해 사례 또는 폐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음,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그 시대적으로 그 기준이 다른 거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들어본다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요? 시대적인 양심에 따라서 그 시대에는 맞았는데 우리 시대에는 안 맞는 그런 양심. 음, 그 노예제도가 있지 않을까요? 옛날에는 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점령지의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게 당연한 거였잖아요. 그 시대에는 당연히 승전국이 그 패전국의 그 재산과 그 인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전쟁을 해서 이긴 쪽 국가는 진쪽 사람들을 뭐 필요한 만큼 데려다가 노예로 쓰고 그런 것들이 그 시대에는 상식이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오늘날의 기준으로 그 시대의 그 노예 제도를 본다 그러면은 또는 그 시대의 그 노예 제대로 확립하거나 실행한 사람들을 지금의 시점에서 판단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 뭐 광개토 대왕이 추앙받는 인물이잖아요. 근데 그 사람이 그 광개토 대왕이 이제
영토 확장을 하면서 정벌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집권 기준으로 보면 그 정벌 자체도 사실은 그 양심에 어긋나는 거죠. 집권 기준으로 보면. 왜냐하면은 그 남의 국가에 남의 땅에 무력으로 진입해가지고 거기 있는 재산이랄 수 있는 땅과 그리고 인명을 뭐 취한 거잖아요. 그리고 게다가 이제 당연히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을 잡아다가 필요한 만큼 노예를 썼고 전리품으로 노예 지급을 했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광개토 대왕이라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야, 그 광개토 대왕은 양심도 없는 인물이었어. 사람들을 그렇게 노예를 삼고 그 잘 살고 있는 남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침략하고 아주 그 반인륜적인 비양심적인 인간이야. 뭐 이렇게 할 수 있나요? 만약 그런 식의 논리를 현대 기준에 따라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다닌다 그러면 좀 안 맞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뭐 심한 뭐 아주 뭐 돌팔매 잘못하면 돌팔매질 당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 위인이라고 평가되는 사람을 네가 반인륜 범죄자로 취급을 하냐 뭐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거 뭐 시대 기준에 따라서는 그렇게 양심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지역적으로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. 지금 지역 현대에서도 일어나요. 이 지역적으로 다른 거는. 지금 저 회교 국가인 그 어, 어디 뭐 중동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슬람 국가에서 본다 그러면은 일부 다처제는 당연하잖아요. 근데 우리 서구권이라든지 일부 일처제 하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일부 다처제 하는 그 제도와 그거를 하고 있는 남자들은 그 양심이 없는 거죠. 왜냐면은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결혼해야지 왜 한 사람이 여러 여자하고 결혼을 하냐. 그거는 형평성에도 안 맞고 뭐 인권적으로도 안 맞는 그런 비양심적인 행동이고 제도다 하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서구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유럽권의 지적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? 이게 왜 양심적이지 않냐? 우리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고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율법에 따라서 잘 지키고 있다. 우리가 양심적이다.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? 그러면 도대체 누구가 양심적인 거예요? 이게 회계국가하고 유럽국가의 주장에 따르면. 그리고 또 상황이라는 거에서도 이제 또 그런 점이 나타나는데, 비상 상황에는, 아니, 평상시 상황에서는 남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거는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? 양심에도 어긋나는 일이고. 근데 이제 전시 상황이 됐거나 위급 상황 어떤 이 됐을 적에는 상대방을 뭐 때리거나 죽이는 게 허용이 되잖아요? 근데 어차피 그 행위 자체는 똑같아요. 때리고 죽이는 거. 근데 상황만 달라졌을 뿐이에요. 근데도 이거에 대해서는 전쟁 시에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은 영웅이라고 칭송하고, 그냥 평상시에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은 살인마라고, 이렇게 손가락질하고. 근데 그 동기를 떠나서 결과는 사람을 죽였다는 건 똑같잖아요. 근데 어떨 적에는 양심이 되고 어떨 적에는 인륜적 행위가 되고 그러는 게 봤을 때 이 양심이라는 거는 시대와 지역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양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. 그래서 평상시에 뭐 양심적인 뭐 사회 운동가 아니면 종교인 뭐 어떤 계층들이 있잖아요. 양심을 주로 입에 올리면서 사는 계층들.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진짜 그 안에 양심이 있을까요? 지금 뭐 위안부 사태 지금 그 뭐 윤미향? 윤미향인가 누군가가 뭐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양심 없다고 하는 것 같던데 진짜 그 사람이 양심이 없는 걸까요?
나는 그 사람한테 양심이 있다고 봐요. 기준이 우리랑 다르다 뿐이지 그 사람도 양심이 충분히 있어요. 근데 그 기준이 다를 뿐이에요, 우리하고. 근데 왜 그 사람을 양심이 없다고 매도를 해요? 그냥 기준이 우리하고 다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접근해야지. 윤미향 저 양심도 없는 인간이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글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. 이거 뭐 내가 너무 위험한 말을 했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양심이라는 거는 그 믿을 수도 없고 기대하지도 말고 있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속이 편할 것 같아요. 그 양심이라는 건 결국 사람 마음이잖아요. 사람 마음 중에 좋은 마음이라는 좋은 부분만 좋은 뜻을 가진 마음만 양심이라고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양심도 그럼 마음의 한 부분이잖아요. 좋은 마음, 나쁜 마음 뭐 이런저런 마음 중에 한 부분이니까 마음 전체 마음에서 한 부분이 양심인데 그러니까 그 양심은 마음 중에 일부지만 마음 자체가 고정적이지 않고 수시로 바뀌잖아요. 뭐 1초 사이에도 몇 번씩 바뀌고 막 그러는 게 마음인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뭐 양심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안 바뀌겠어요? 그래서 그 양심은 전혀 믿을 게 못 된다. 사람 마음이 전혀 믿을 게 못 되듯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양심이라고 별 수 없으니까 뭐 변하는 게 뭐 시간이 약간 더디게 걸릴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양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환상을 갖지 말아야 된다.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자꾸 이제 살면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기준을 남한테 적용하고서 그러고 나서 그거 리액션 돌아오는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다툼이 생기는 거로 나는 이해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은 내가 상대방이랑 얘기할 때 내가 상대방이랑 얘기를 할 때 내가 쓰는 단어를 그 말의 뜻을 상대방도 똑같이 인식할 거라는 전제하에 말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아쉽게도 상대방은 내가 쓰는 말을 똑같이 인식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. 그 똑같이 인식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사람의 마음도 나랑 전혀 다르잖아요. 같은 부분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.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 아빠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러는데 상대방은 아빠 가방에 들어가신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말 이야기 이야기가 있잖아요. 그렇듯이 같은 똑같은 뭐 단어를 쓰고 똑같은 말을 이렇게 했어도 받아들이는 거는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있고 또 현실에서는 대부분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 뭐 일단 나와 타인 간에는 건널 수 없는 강들이 항상 존재를 해요. 그 건널 수 없는 강이라는 게 정확히 얘기하면 그 말이죠, 말, 언어. 그 언어가 상대방과 나 사이에는 항시 흐르고 있는데 그것은 건너기가 매우 힘든 강이에요.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 언어를 취득하는 과정이 달랐고 내가 취득하는 과정이 달랐고 상대방이 살면서 그 언어를 쓰는 방법이 다르고 내가 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건너다니기가 참 어려운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살면서 뭐 사랑이라 저기 뭐 말에 그 자꾸 이제 현혹돼서 속는 것을 경계를 해야 돼요. 그래서 특히 그 경계할 부분이 어지 추상적이지만 좋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 뭐 사랑이라든지 뭐 또 양심이라든지 또 뭐 정의라든지 뭐 이렇게 좋은 뜻 가진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들에 현혹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. 항상 주의하고 그런 말들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
그 안에 붕어빵 안에 붕어가 없다는 것만 기억하고 그런 말들이 이제 나한테 들리거나 내게 다가오면은 일단 딱 봐야 돼요.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하고 생각을 한번 하고서 이제 그 대처해 나가면은 큰 실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근데 내가 요즘 이렇게 동영상 찍다 보니까 좀 자꾸 비관적인 거를 찍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이게 비관주의자의 시각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나는 직시해서 얘기한다고 하고 있는 거고 내 기준을 볼 때 사람들이 직시를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직시한 걸 그냥 얘기했는데 이게 좀 껄끄럽게 들리거나 이게 표현되니까 그런 뭐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하여튼 뭐 이거는 전에도 자꾸 강조하지만 이건 내 개인 방송이잖아요. 1인칭 TV 저 사람은 저렇게 보고 저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도 뭐 점수 잃을 얘기만 한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보기로 하고 오늘 이만 끊을게요.